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오늘은 난소낭종, 자궁근종, 자궁내막 증식증, 과다출혈,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이 질환에 대한 치유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2011년에 왼쪽 난소에 커다란 물혹이 있다고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에 저는 거의 번아웃 증후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일을 하면서 대단히 지쳐 있었고 피곤했어요. 에너지가 거의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접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휴식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체력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골에 내려간 지 3년 정도 지난 후에 난소낭종은 다낭성 자궁근종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자궁과 난소에 10개가 넘는 근종들이 생겨나서 자궁도 굉장히 커졌고 배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근종이 내막 쪽에서 생기면서 과다출혈이 일어났어요. 생리시에 과다출혈이 일어나면 보통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고 또 하나는 근종이 내막에 생기면서 내막이 늘어나고 커지면서 생리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종으로 인해 생리가 끝난 후에도 내막이 아물지 못해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당시 저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은 무조건 자궁과 난소 제거술을 권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치료법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자연치유법 내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찾으면서 5년 동안 과다출혈을 겪었고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넘겼고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수술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어요. 3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색전술에 대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성성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색전술을 소개하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자연 치료에 가깝고 비치매적인 치료법에 가깝고 자궁과 난소 모두 보존할 수 있고 시술이 간단하고 위험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게다가 근종이 아주 많은 다낭성 근종에도 시술이 가능하고 혹이 아주 커도 시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수술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의사가 자궁으로 가는 동맥에 커다란 주사기로 PVA라고 하는 색전물질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근종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근종이나 낭종이 괴사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다 하고 외쳤어요.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찾아왔던 치료법이 이거였어요. 왜 이 방법은 그토록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색전 시술은 자궁이나 난소 수술에 비하면 위험성도 거의 없고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별다른 불쾌감이나 긴장도 없고요. 쾌적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됩니다. 회복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색전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돌아오자 저를 죽음으로 이끌고 들어가던 과다출혈은 즉시 멈췄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쯤 처음에 생겼던 커다란 낭종이 죽어서 없어졌어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웬만한 근종들은 다 죽어서 분비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종이 많아서였는지 약 2년이 걸렸어요. 이 과정에서 염증이나 피부질환 같은 게 있었고 이 과정 또한 견디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과다출혈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에 기꺼이 견딜 수 있었고요. 이 외에 다른 문제는 아직까지 없어요. 색전술 후에 바로 출혈이 없으니 산책하고 가볍게 운동하는 게 가능했고 일상생활도 얼마나 자유롭던지요. 그러나 과하게 활동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몸은 질병을 앓으며 체력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상태니까요. 천천히 몸을 보양하고 체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와 체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질환을 겪었던 것이거든요. 저를 포함한 여성들이 이 질환을 겪을 때를 보면 보통 대단히 지쳐있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요. 피로누적과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가 많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면서 에너지가 고갈된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뽑아 쓰면서 일하고 있어요. 몸은 차갑게 식어 있고 혈액순환은 안 되고 자주 체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다리는 힘이 없어서 얼마 걷지도 못하죠. 대부분 운동 같은 것을 잘 하지 않고 오래도록 앉아서 하는 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몸 상태에서 여성만의 고유 장기인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에너지를 잃고 또 잃은 여성의 몸이 생활 환경에서 오는 독들을 제대로 방어해내거나 해독하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궁과 난소를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도 않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양분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이 있어야 살지만 죽으면 물은 물고기를 침투하여 부패시키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물의 침투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물고기를 침투하면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몸이 약해지면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온갖 독소들을 방어해내지 못합니다. 과일과 채소에 든 농약이나 각종 보존제, 고기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제와 방부제, 샴푸와 세정제 속에 들어있는 각종 합성 성분들, 공기와 물속에 있는 각종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자궁과 난소를 교란시키고 또 특히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력과 에너지를 잘 기르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환경에서 발생하는 독을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세제에는 특히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환경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해서 여성의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오세증이나 반대로 에스트로겐 고갈을 만들어요. 저희 치유기간에 세제를 쓰면 출혈량이 급격하게 많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샴푸나 주방세제, 그리고 세탁세제 모두 천연 제품을 쓰거나 최소한으로 쓰거나 아예 없애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나 제품 또한 환경 속에서 점차 없애야 합니다. 이 또한 유사 호르몬을 분비하고 환경 속에 축적합니다. 가능한 유기농산물이나 자연산물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독소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약들을 덜 쓰게 해서 환경 속에 축적되는 독들이 적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내 몸이고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냉기를 풀어주세요. 혈액 흐름에 저해되는 옷차림을 배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변비 같은 것들을 해소하세요. 변비는 장기를 차갑게 만들고 각종 독소들과 유해 세균들을 만들어서 몸의 장기들에게 배분하니까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쾌감이 가득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도 공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